자, 봅시다. 여기 염색체와 유전자 파트에서 염색체에 대한 정의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내 몸에 이제 세포 구조가 있단 말이야, 세포. 세포라고 하면 이 막을 기반으로 안과 밖을 구분해놓은 경계가 있지. 이 안에 경계가 하나 더 있어. 핵이라고 해서. 핵이라는 경계가 하나 더 있고요. 이 핵 안에 처음에 현미경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파란색 에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잖아. 그러면 염색이 잘 되는 이런 실 모양의 물질이 있어. 염색이 잘 되는 실 모양의 물질이 이렇게 엉켜 있단 말이야. 요거를 불러서 우리가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염색사. 그럼 염색사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DNA가 단백질에 감겨있는 상태, 이게 염색사래. DNA가 단백질에 감겨있는 상태. 이제 단백질의 이름도 알아나?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네. 히스톤.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있는 저 덩어리, 저게 염색사가 이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그럼 DNA가 이렇게 한 번 갖고 이렇게 한 번 갖고 이런 식으로 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히스톤이 있고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이런 식으로 이 계속 반복되거든.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감겨 있는 거를 우리가 염색사라고 한다. 특히 잘 들어봐. 요렇게 감겨 있는 구조 있지. 요 구조. 네. 요 구조. 히스톤에 DNA가 정확히 반 감겨 있는 이 구조. 이 구조 이름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뉴클레오솜. 뉴클레오타이드. 아니야, 뉴클레오솜. 어서 들어본 거랑 비슷하지. 근데 완전 다른 얘기야.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이렇게 두 바퀴 반을 감고 있을 때 이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고. 그 염색사라고 하는 건 이 뉴클레오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됐고, 또 헷갈릴 만한 거 정리를 해줄게. 이 히스톤 단백질은 단위체가 뭐야?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단위체. 그렇지. 아미노산 20종. 아미노산을 단위체로 해서 중합체가 된 게 단백질이지? 그럼 DNA는? DNA의 단위체 혹시 이름 기억나? 핵산의 단위체.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잖아.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솜 구별해.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아미노산 종류 몇 종 있어? 20종 있지?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8종 있어. 뉴클레오타이드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 따로 정리할게. 뉴클레오타이드. 이 기본 구조는 인산당 염기예요. 인산당 염기. 이제 당에 라이보스를 쓰는 물질이 있어. 당에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는 게 있어. 당에다 라이보스 쓰면 우리가 이거를 DNA 당이라고 하잖니. RNA 당. RNA의 구성성분이고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면 이게 DNA의 구성성분이야. 통합하고 했던 거야. NA, 뉴클레이크 액시드지. 번역하면 핵산이야. 이 핵산 중에서 라이보스를 구성성분으로 갖는 핵산이다. 그래서 RNA고 핵산 중에서 디옥시라이보스를 구성성분으로 갖는다. 그래서 DNA인 거야. 디옥시라이보스 그냥 라이보스. 다음 RNA에 해당하는 염기는 AUGC가 있다고 통과되어 있을 것이고 DNA의 염기에는 ATGC가 있다고 들어봤을 거야. 이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총 8종인 거야. 라이보스를 쓰는 AUGC, 그 다음에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는 ATGC, 이렇게 해서 총 8종이라고. 알겠어? 8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라이보스를 기반으로 AUGC, 디옥시라이보스를 기준으로 ATGC, 이렇게 해서 총 8종이 나오는 거죠. 알겠니?
특히 이 뉴클레오타이드나 뉴클레오 섬에 대한 개념적 차이는 꼭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됐어요? 염색체가 끝났으니까 밑에 중요한 거 밑줄 그려서 넘어갈게. 염색체는 뭐랑 뭐로 돼 있지? DNA와 단백질. 특히 단백질의 이름도 적어놔. 뭐라고 한다고?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한다. 유명한 거니까 자주 들어놔. 다음, 얘 기능은 뭐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 담당이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건 RNA 담당이 똑같아? 네. 그거 때 했던 거예요. 다음 염색체 이 염색사라고 하는 애가 세포 분열하면 뭉쳐. 언제 뭉친다고? 세포 분열. 세포 분열하면은 세포 분열 시 뭉쳐서 이거 시기고 기억해야 돼. 세포 분열할 때 뭉치는 거야. 세포 분열할 때 뭉친 덩어리, X자 모양으로 뭉친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똘똘똘 이렇게 뭉쳐있다고. 저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뭉쳐요. 알겠니? 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찍으면? 필기 싫어서 찍으면?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시기 기억하세요. 언제? 분열할 때. 세포 분열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된다는 거. 아무 데나 응축되는 게 아니야. 이 응축된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한다고. 응축된 덩어리. 자, DNA 나왔어요. DNA는 요거 단위체 이름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야,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핵산의 단위체는 8종이라고 해. 핵산의 단위체는 8종. 근데 만약에 RNA의 단위체를 물어보면 RNA 단위체는 4종이야. 또 DNA의 단위체를 물어봐도 DNA 단위체는 4종이야. 말장난 조심하자. 핵산이라고 묶어. 어차피 핵산이라고 묶어서 RNA가 DNA가 한꺼번에 물론 8종이라고 하는 게 맞고 RNA만 가지고서 단위체 물어보면 4종. DNA도 마찬가지야. DNA만 놓고 보면 4종이 된다고. 큰 강의실에 애들이 저렇게 널찍널찍 떨어져 있으니까 이 시선 처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여기에 몰려있으니까 민준이는 무시하죠. 뭐래.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했다. 여기서 이제 DNA가 4종이라고 했는데 핵상일 때 8종이고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DNA라고 하는 거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라는 표현 좀 기억할까? 계속 중복되어 합쳐진 중합체일 때 우리가 폴리라는 표현 쓴다. 야, 이거 봐봐. 여기 봐. 그걸 잘 봤다. 요거 뭐야? 여기 뉴클레오타이드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쭉 연결된 요 가닥 있지? 여기서 한 가닥. 요 한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가? 네. 개념 잘 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붙었을 때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개념 잘 보라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나 이게 지금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표현한 단어란 말이야. 이게 두 개가 서로 꼭 꺼여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을 때 우리가 DNA라는 표현 쓴다고. 알겠지? DNA는 그러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 두 가닥인 거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곱하기 2라고 적으면 어때? 괜찮아? 두 가닥이라고. 곱하기 2라고 적었어요.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붙었을 때 우리가 DNA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럼 맞아 봅시다. 그럼 여기 표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이? 두 가닥이. 두 번째 거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두 가닥이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유전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거 아까 정리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얘기했어. 다음 유전자라는 표현 나오는데 유전자는 단백질 그 설계도 부분을 유전자라고 해요.
단백질 A에 대한 상태로 유전자 A, 단백질 B에 대한 설계도로 유전자 B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 안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뜻을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위. 유전자 뜻을 통째로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 통째로. 유전자의 정의를 그냥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응?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영역을 말한다. 여기서 유전 정보 뜻이 뭔데? 유전 정보 뜻은 단백질 정보거지? 네. 이게 단백질 정보고 가로치고 적어놔. 단백질의 특이성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통과 때 배웠다. 뭐? 아미노산, 수,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배열 순서, 요 세 개. 아미노산 수랑 종류랑 배열 순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유전 정보라고. 알겠지?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가 유전자 A가 될 수 있고, 여기가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D,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 거야. 히스톤단백질도 나왔고요. 뉴클레오솜이라는 것도 아까 보여줬지? 히스톤에 DNA 감겨 있는 거. 이 그림이 내가 설명 다 했던 거야. 다만 요거 하나 체크해볼까? 히스톤 단백질 몇 개래? 4개? 8개. 8개가 한 조각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저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 총 8개. 팔량체라고 하는 표현이야. 팔량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 8개가 담겨 있는 거다.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히스톤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4개가 필요하다고 해도 돼. 이거 뭔 소리야. 8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돼. 폴리펩타이드가 8개가 모여갖고 하나의 히스톤 단백질이 된 거야. 아까 개념이랑 비슷하지 않냐? 아까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다. 그치?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 8가다. 알겠지? 이 각각 지금 감긴 거라고. 하나의 폴리펩타이드가 감겨갖고 동그래진 덩어리가 8개 필요하다고. 2, 3, 4, 그 밑에도 5, 6, 7, 8개 이렇게 필요하다고. 예. 알겠지? 폴리펩타이드, 히스톤 8개 필요하다는 거. 여기 이제 설명 끝났어요. 길이가 긴 DNA가 어떻게 핵 속에 있을 수 있을까? 감겨있다. 뭉쳐있고 감겨있는 거야. 뉴클레오스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있다는 얘기 나오고, 다음 요거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사로 풀려있지. 근데 분열할 때는 염색체로 뭉쳐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구조야. 왜 합리적인 구조냐면, 자, 여기서 분열을 할 때, 그냥 그림 봐, 안 그려도 돼. 분열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한 37조 정도 된대. 그 중에 일부만 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세포가 많지, 우리 몸이. 그지? 37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유전적으로 다 똑같아. 내가 여기서 세포를 하나 떼갖고 DNA를 분석하나, 머리 끝에서 떼갖고 분석하나, 발가락 끝에서 떼서 분석하나, DNA가 다 똑같다고. 이 DNA의 시초는 수정란 아니야, 수정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고,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분열해서 2개가 되고, 분열해서 4개가 되고, 분열해서 8개 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뭐 37조 이렇게 된 거잖아, 상황이. 맞아?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으려면 분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복사하고 분열해야 돼. 이거 이해가냐? 네. 아니,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지려면 하나를 그냥 절반 반 떼어버리면 정보가 반으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본을 카피를 떠갖고 2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2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분열할 때는 이런 과정을 겪어요. 반드시. 지금 정말 리얼하게 그려줄게. 잘 봐. 놀라지 마.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지금 정확하게 카피 붙이기를 2번 했어? 이거를 2배로 복제한다고.
요 염색사를 두 개로 복제한 다음에 나눠 먹는다고. 그래야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DNA 복제 과정인 거야. DNA 복제를 하면 이렇게 핵이 진해진다, 염색사로. 염색사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이 염색사가 두 개로 된 다음에 분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야? 이걸 뭉치는 거지. 분리하기 쉽게. 저렇게 털 뭉치가 뭉쳐 있으면은 힘이 저렇게 뭉쳐 있으면 풀기 되게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풀기 쉽게 어떻게 하냐? 염색체가 조각조각으로 뭉쳐요. 이렇게 조각이 하나 뭉치고 X자국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뭉치고 또 뭐 좀 멋있게 그려볼까? 안 멋있어? 아무튼 이런 조각으로 뭉친단 말이지. 이 조각들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염색체. 염색체라고 한다고. 이 인간 이거 몇 개야? 인간이 뭉치면 총 몇 개야? 인간 염색체 몇 개라고 해놨어? 26개. 사람이 아니군요. 30하는 게 32. 왜 그런 사람이 거지? 아니군요. 48개는 그 7패치가 48개입니다. 안녕 10배치야? 오라부터 7패치가 48개. 46. 이걸 몰라? 아 아까 어? 지수제가 맞췄다. 26. 인간이 46개가 나와. 이게 뭉치면 요 파편이 총 46개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 말은 뭉치기 전에 염색사도 46가닥이었다는 거야. 이 뭉치기 전에도 46가닥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것들이 따로따로 뭉쳐갖고 총 46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거든. 그 염색사도 46가닥인 거야. 저거는. 염색사가 46가닥이야. 염색사가 46가닥이니까 여기 보이는 염색체도 46개라고. 이해했어? 네. 염색사 46가닥. 자, 그럼 이거 복제를 하잖아. 만약에 복제를 안 하고서 뭉쳤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복제를 안 했다고 쳐봐. 복제를 안 하면 이게 요거하다 한 편 하나씩만 생겨. 이렇게 하나씩만 생겨. 즉 이게 복사의 흔적이야. 이게 만약에 하나의 원본이라고 치면은 이 복사의 흔적이고, 이게 하나의 원본이면 다른 게 하나의 사본 이런 느낌.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반띵해서 나눠가야 되지. 지금 빨간색 조각과 초록색 조각은 완전히 유전적으로 동일한 거야. 복사했기 때문에. 이 초록색 조각이랑 여기 있는 빨간색 조각이랑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복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는 얘가 왼쪽 세포로 가면 얘가 오른쪽 세포로 가야 돼. 알겠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분리돼야 된다고. 알겠니? 요런 관계에 있는 애들, 요런 관계에 있는 거를 염색 분체라고 해. 염색 분체. 염색 분체가 왜 생기는 거야? DNA를 복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유전적으로 똑같은 반대가다. 알겠지? 그게 이제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 하나는 염색 분체 두 가닥이 붙어 있다. 복사에 대한 흔적이다. 그럼 문제 내보자. 염색 분체는 몇 개 있어? 26개. 46개. 염색체 하나에 염색 분체 몇 개 있어? 46개. 2개. 염색체 하나에 염색 분체 두 개 있지. 그럼 인간의 염색체 총 46개 나와요. 염색 분체가 몇 개일까? 92개. 92개. 26개 꽂혀버렸어. 20.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계획이 크게 나온 거야? 염색체가 46개면 염색 분체가 92개 있다. 그리고 이게 왜 생겼다고? DNA가 복제되기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분열하면 이렇게 반띵해요. 이렇게 다. 반띵해갖고 한쪽으로 보내고 또 다른 쪽으로 보내면 완전히 똑같아지겠지? 유전적으로. 염색체 얘기했고 염색 분체도 얘기했고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세트가 이렇게 꼭 두 개가 한 세트도 있어. 크기의 모양이 같은 거. 이거를 서로 같을 동,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해.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럼 이거 몇 쌍 있을까? 23개. 3쌍. 그렇지. 아주 좋았어. 상동 염색체 23쌍 나온다. 26쌍 말해. 두 개가 한 세트니까. 그지? 왜 이렇게 생기냐? 한 유전 정보에 대해서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그게 조합돼서 네가 태어나는 거야. 잘 봐.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얼굴 염색체라고 쳐봐. 얼굴 관련 정보를 아빠만 줬어.
이러면 아빠랑 똑같은 놈으로 태어나지. 아빠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성염색체는 뭐 X, Y로 태어났다. 아빠랑 똑같은 아들. 근데 아빠랑 아빠 얼굴을 줬는데 성염색체가 X, X다. 그러면 아빠 얼굴을 똑같이 생긴 딸. 현재 선생님 따라. 내 딸이네? 지금 내 딸인가? 연습 하나만 줬나? 아니야. 아, 진짜 정말 신기한 게 자식은 부모를 나 같은 경우는 반반 닮았어. 반반 닮았다는 게 어떤 개념도 성립하냐면 그냥 얼굴 보면 나야. 웃을 때 그 미소가 없나? 이게 눈이 이렇게 반달이 되면서 히 이렇게 웃는 게 있거든. 나는 그렇게 못 웃어. 그 진짜 그 만화에서 보는 듯이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 이렇게 웃는 거. 눈이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웃을 때? 난 안 돼. 이렇게 안 돼. 어떻게 하죠? 미소가 남더라고. 너무 신기하다. 아, 저 새끼 표정 봐. 지금 꿈에 나와서 겁나 는 정말. 어우, 씨. 아니에요? 하지 말아줄래? 정말 부담되니까. 너그 얼빵으로 나와. 일단 눈 자체가 너 지금 뜨고 웃잖아. 그 이렇게 웃어야 돼. 신눈이 돼야 돼. 신눈이 돼야 돼. 진짜 안 보는 듯 한다. 저거. 와. 이준아, 너는 정말 잘 보고 있는 거야. 너 아마 이걸 맨눈으로 봤으면 저 카메라 돌려. 눈에 화상이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점수 배면 진짜 싹방이야. 나 괴롭지 마. 차이 뭐였어? 그냥 봐. 상도물체 23상인데 이게 왜 생기냐? 아니 이렇게 웃는다 이거 해봤는데. 부모가 각각 한 개씩 주거든. 부모가 각각 한 개씩. 얼굴 유전 정보라고 치면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면서 그게 조합돼서 네가 태어나는 거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아빠 반, 엄마 반 닮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바로 상동염색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46개 염색체가 있겠지?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엄마도 하나 주고 아빠도 하나 준 거야. 2번에 대해서도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고 3번에 대해서도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렇게 해서 반반 섞여 있는 인간이 바로 나다. 여튼 염색체, 염색분체, 상동염색체에 대한 개념 설명 드렸어요. 마지막 상이랑 성의 개념이 있어. 상염색체랑 성염색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냐 아니면 남녀가 차이가 있냐 이거야.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 상염색체, 남녀가 차이가 나면 성염색체인데 차이 나는 거 46개 중에 두 개밖에 없지.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걸 제외한 44개는 상인 거야.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이게 나중에 유전할 때 되게 중요해요. 유전. 상성을 나누는 게 상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남자랑 여자랑 똑같은 비율로 태어나. 유전 질환, 유전병이라고 치면 상염색체 유전병 같은 경우는 남녀가 똑같이 태어난데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 질환이라 그러면 성별이 다르게 나타나. 예를 들어서 Y에 있는 유전병이라고 쳐봐. Y에 있는 유전병이나 그러면 남자들만 걸리겠지? 맞아? X에 있는 유전병 같은 경우 하나가 정상이고 하나만 망가지는 경우 정상에 의해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망가져도 병신되는 거지. 맞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남녀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성유전이랑 상유전이랑 같이. 다행히 이게 단어에서 빠졌어 이제. 유전 안 배워. 아무튼 상이랑 성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설명 끝났고 밑에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 핵형이라는 말이 나와. 핵형. 핵형은 사진을 찍어갖고 세포 분열할 때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염색체를 포토샵으로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쭉 놔야 돼. 포토샵으로 긁어갖고. 그럼 이런 사진이 나와요. 보여? 이게 여자의 핵형, 이게 남자의 핵형이야. 그러니까 사진 그 치세포 분열할 때 사진 찍은 다음에 포토샵으로 긁어서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쭉 나열하는 거라고. 지금 마지막은 성염색체야. 22번, 21번보다 작다 맞는 말이야. 이 뒤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고. 크기 순서대로 번호 붙이는 거라서. 이거 어디다 적어줘야겠다. 거기다 좀 적어놔라 이거.
핵형 따질 때 이 번호는 핵형 따질 때 번호 어떻게 되는 번호는 크기 순으로 부여한다. 1번부터 22번까지만. 다음 마지막에 성염색체 배열하는 거야. 마지막에 성염색체를 배열한다. XX 또는 XY로. 보면은 상염색체 똑같이 생겼지? 상염색체 똑같은데 마지막 성염색체가 달라. 몰랐으면 지금 알아놔. Y염색체가 X보다 작아. Y가 작아, X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게 있으면 X, Y고 똑같이 크게 두 개 있으면 여자. 하나 크고 하나 작게 있으면 남자. 이런 사진을 찍는 걸 핵형이라고 해, 핵형. 여기 보세요, 핵형.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확인하는 거다. 핵형은 염색체 수와 크기와 모양을 볼 수 있다.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알 수 있다.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종에 따라 다르다라고 돼 있지? 종에 따라 다르다. 인간의 핵형과 침팬지의 핵형은 달라. 왜? 인간은 46개고 침팬지는 48개거든. 알겠어? 그럼 이제 염색체 수가 같은 거랑 한번 비교해볼까?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생물이냐? 46개라는 숫자 값은 인간의 고유한 값일까? 그럼 세상에 수천만 종이 있는데 그러면 염색체 조합의 개수가 그렇게 그만큼 있어야 돼? 아니야. 중복이 돼. 예를 들면 침팬지의 염색체 수가 48개잖아? 감자도 48개야. 둘이 같은 거야? 아니지? 아니잖아. 또 조심해.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고등한 생물이야? 그럼 너 감자만도 못하는 새끼야.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갖고 고등 생물이 아니야. 건우야, 이제 햄버거 먹을 때 감자튀김 없어. 근데 그럼 인간끼리는 핵형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왜냐? 남자 여자 아까 핵형 달랐지. 그럼 남자끼리는 똑같은 거예요? 남자끼리 같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얘기야.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이 같으면 핵형 같다. 무조건 같은 게 아니야. 언제 같다고? 성별이 같으면. 성별이 다르면 같지 않다고. 그건 주어가 아니야. 그리고 그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유전병 말고. 다운증후군 47개고. 그리고 유전질환 있는 거 말고 정상 개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다. 핵형 분석은 채색 부분에서 중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중기 체크가 아니라. 핵형 분석을 하면은 성별을 알 수 있고요. 염색체 수나 구조 이상을 알 수 있대. 성별 방금 XY냐 XX냐를 볼 수 있지. 염색체 수 이상이 다운증후군이 21번 염색체가 3개야. 다운증후군이 21번 3개. 그런 걸 통해서 그 염색체 수 이상을 알 수 있고, 구조 이상은 뭐냐면 여기 잘 보면 이 밴드 패턴이 있거든.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이렇게 밴드 패턴이 있지. 이 밴드 패턴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게 있어. 그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밴드 패턴을 보면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쭉 나오는데 그 무늬가 만약에 사라져. 그럼 그 부분에 정보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여기 보이는 구조 이상이에요. 없어지면 결실.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나타나면 중복. 원래 별 모양 패턴에서 달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뒤집어졌어. 그럼 여기. 원래 별 모양이 1번 염색체에 있어야 되는데 3번 염색체에서 나타나네? 전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염색체 구조 이상을 알 수 있어. 이거 미리 한번 지금 적어놔. 나중에 나올 거야. 일부 사라진 거 결실. 위아래 뒤집어지고 여기. 중복된 거. 여희요? 역위. 중복 결실, 여기 중복 전자 이 4개가 구조 이상. 배고파. 여기서고요? 네. 나도. 선생님도 닭가슴살 드실래요? 닭가슴살 100칼로리밖에 안 해요. 여기 봐봐. 사람 열기 46, 침팬지
걔가 78인데 염색체 수가 많다고 고등어면 너 걔만도 못한 거야. 걔만도 못하다는 말은 물론 걔가 진짜 똑똑할 수도 있잖아. 감자만도 못하다는 말이 제일 임팩트 있는 것 같아. 감자만도 못하는 새끼가 된다고. 염색체 수랑 진화의 정도는 관계가 없어요. 침팬지랑 감자랑 똑같은데 저는 뭐 감자는 그런 게 있어.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유전자가 다르는 거지. 됐고, 사람의 염색체에서 아까 상동 염색체 얘기해줬지?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이거 왜 생긴다고?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기에서 물려가는 거야.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기. 총 몇 쌍 있다고요? 23쌍. 다 설명했던 거야. 설명한 거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외울 거면 체크하고. 예. 다 상이랑 성이 있어서 남녀 공통으로 있으면은 상이라고 하고 남녀 차이가 나면은 성이라고 했어. 이때 여자는 XX, 남자는 XY로 외워야지. 여자는 XX, 남자는 XY. 다음 크기 기억하시고 Y가 커서 X가 Y가 작았어, X가 컸어. 똑같은 말이야, 미국이다. 장난. X가 크고 Y가 작다. 이렇게 이거네. 여기 나와있네. 오케이. 그 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핵의 상태인데 상동 염색체의 세트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염색체의 상대적 수라고 돼 있지. 핵상은 어떻게 표시하냐? 2n이 있고 3n이 있고 2n은 46이 있고 n은 23이 있어. 이거의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n 3에서 표현할 때 요 모습 한번 표현해볼게. 얘 지금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몇 개가 한 세트가 되고 있어? 2개가 한 세트지. 그래서 이런 거를 2n은 6이라고 그러는 거야. 2개가 한 세트다. 그럼 3n은 6 그릴 수 있을까? 3개가 한 세트겠지? 뭐 파란색 염색체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빨간색 염색체가 3개 있는 상태. 이게 3에는 6이야. 그래라 이거. 2에는 6과 3에는 6의 차이. 그럼 얘는 두 세트 중에 하나, 두 세트 중에 하나, 두 세트 중에 하나만 남았지. 그래서 n은 3이라고 적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핵상은.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요. 체세포의 핵상은 2n이고 생식세포의 핵상은 n이다.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한 거잖아. 감수 분열한 거야. 어떤 사람이 염색체로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 이때 생식세포에다가 딱 하나 탑재를 할 때 이 둘 중에서 하나 탑재한다고. 둘 중에서 하나 탑재하고. 둘 중에서 하나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두 개가 한 세트인 게 사라지겠지. 세트 개념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걸 n이라고 적어보라고. 생식세포는.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 여기 문제 좀 줘볼게요. 아니다. 요거까지 하고 풀어야겠다. 상동 염색체랑 염색 분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립 유전자 개념이거든. 근데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 나와. 이게 상동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에 만약에 이 자리에 혈액형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 혈액형 정보가 있고 여기에 혈액형 정보가 있고 여기에 혈액형 정보가 있는 거야. 이 자리가 어떤 형질을 결정한다고. 이게 혈액형이라는 형질을 많이 결정한다고 쳐봐. 자, 이 사람은 AB형이다. AB형. AB형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표시를 해볼게. 이 자리가 A라고 해봐. 남은 거 채울 수 있어? 이거 아까 내가 카피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카피본?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A야. 근데 이거 상동염색체니까 얘네 둘은 다를 수가 있지. 하나는 아빠가 주고 하나는 엄마가 주는 거니까. 이 중에서 A를 아빠가 줬으면 B를 엄마가 준 거거든. 그럼 이 자리가 B가 되고 여기에 대한 복사본 맞은편은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대립 유전자의 자리 개념이라고. 자, 이때 대립 유전자가 요 두 자리 사이를 대립되는 유전자라고 해요. 대립 유전자. 이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O형이면 같은 거거든. O형도 그려볼까? 혈액형이 만약에 O형이면 이 대립 유전자가 여기도 O, 여기도 O, 여기도 O, 여기도 O야. 맞아? 그럼 얘네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르지? 이렇게 다를 때는 대립 유전자가 다르다. 이형 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개념이 하잖아. 얘는 대립 유전자가 똑같지. 그럼 동형 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 동형 접합. 이형 접합과 동형 접합의 개념 차이 알아보라고. 대립되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상동물질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유전자. 대립되는 유전자가 대립 이거잖아. 이게 대립된다라는 표현 쓰잖아. 남과 북의 대립 이렇게 표현하잖아. 서로 뭔가 이렇게 대립해갖고 하나의 형태로 결정된단 말이지. 근데 대립되는 애들이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 같을 수가 있단 말이야. 같으면 동형, 다르면 이형이라고 표현해. 거기 체크해. 같으면 동형, 다르면 이형이라고 표현해. 대립 유전자 쌍이 같으면 동형, 다르면 이형. 다음 염색 부채는 아까 설명했어. 복사본이라고 했지. 이건 복제 안 하고 뭉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무슨 가상 체험이고요. 복제되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봐. A면 A로 그대로 똑같이 복사돼. B면 B로 복사되고 스몰 D면 스몰 D로 복사돼. 응? 근데 얘네 저도 지금 A에 대해서 동형인 거 뭐야? B에 대해서는 무슨 상태야? 이형인 상태지. D에 대해서도 뭐야? 이형인 상태인 거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염색 부채는 이 동원체 부분에서 밀착되어 있다. 동원체가 여기 가운데야. 가운데를 동원체라고 하고 동원체 부위에서 밀착되어 있다. 왜 생겼다고? DNA가 복제되어서 형성된대. 세포 분열전에 DNA가 복제되어서 생기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완전히 같은 거야. 알겠죠? 세포 분열과 염색체 분리 관련된 얘기인데, 카피 떴어. 얘도 카피를 떴어. 그다음에 세포 두 개로 쪼개질 때 왼쪽 바닥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 바닥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바닥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럼 똑같이 카피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포 분열 결과 왼쪽과 오른쪽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근데 이거는 감수 분열이야. 생식세포 만드는데. 그럼 둘 중에서 파란색이 실리는 염색체가 있고, 생식세포가 있고, 빨간색이 실리는 생식세포가 있다고. 알겠지? 감수 분열할 때, 즉 생식세포 만들 때는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는 언제 분리된다고? 체세포 분열 때. 염색 분체는 체세포 분열 시 분리돼. 상동 염색체는 생식세포 분리 시. 생식세포가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됐고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볼까요?